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본 내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한국의 현 정권이 불안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즉 지금 현 정권과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2025년까지 이어질까라고 했을 때 물음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본 일본의 반응이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2014년 12월 3일 밤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이제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한다 이래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났죠. 저희도 이제 일본에서 제가 이제 쉬는 날에는 그 인터넷 방송 같은 걸 보는데, 그 방송을 보는데 채팅창에서 이제 계엄령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도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채팅으로. 예. 장난치나 싶었는데 이게 점점 뭔가 사람들이 내용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에 딱 들어가서 대한민국 그 공중파 뉴스 있잖아요. 딱 틀어보니까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 비상계엄 사태 이래가지고 정말로 이제 한국이 난리가 났다 이래가지고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미코랑 이제 둘이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이냐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데 추미코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계엄령이 뭐예요? 라고. 예. 저도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아직 40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 겪은 계엄령이거든요. 군대에서 교과서에서 이때 이런 일로 계엄령이 있었다. 라는 걸 배웠는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저도 좀 놀라가지고 추미코 일단 계엄령은 엄청 큰 일이다. 우리가 좀 이제 이 사태를 좀 잘 봐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일본에서도 여러분, 계엄이 터졌을 때는 그렇게까지 뉴스가 바로 이제 안 나왔었어요. 속보로는. 그런데 이제 그게 날이 지나고 12월 4일 새벽쯤이 되니까 이제 뉴스가 이제 일본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일본에서 정말 핫한 뉴스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이 비상계엄 사태를 본 반응, 이게 일본 국민들의 반응보다 일본 정치권이 있잖아요. 의 반응이 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한일 관계에도 좀 영향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본은 대한민국 이런 사태를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판단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저도 이걸 유튜브로 봤습니다, 생방송으로. 예.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심상치 않은 상태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계엄을 내리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워낙 아마 한국에서 뉴스 보신 분들 좀 약간 뜬금없다 라고 나와가지고 많이 놀랐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국회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면서 이제 결의안을 해서 그게 이제 참석한 의원들로 해서 가결이 됐죠. 그 이후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이 되고 새벽에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뭔가 좀 전국이 혼란스러움, 그런 게 나와가지고 지금도 아마 한국 내에서도 있잖아요.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물 건너서 있잖아요. 뉴스를 듣는 저희도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분들은 어린하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사태에 대해 가지고 해외 이제 각종 언론사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을 해외에 전파를 했어요. 당연 여기에는 일본도 포함이 되죠. 파이낸셜 뉴스네요. 일본 신문 일면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기사 도배했다. 언론도 관심 집중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이제 12월 4일에 일본의 아침 뉴스의 일면에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렸다라는 것까지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문이라는 게 아침에 이제 내려면 이제 새벽에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엄령이 이제 해제됐습니다까지는 이제 안 나오고 선포했다까지만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이 신문만 본 사람들은 놀랐겠네요. 한국은 정치 활동 다 금지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큰일이 났구나 라는 식으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한다는 거죠. 당장에 일본에서 제일 큰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의 메인 사이트인데 이 주요 뉴스에 대한민국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미 3개나 있는 거예요. NHK 뉴스에서도 이제 뉴스를 있잖아요.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한국에서 비상계엄, 근데 이게 해제가 됐다. 야당은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이런 뉴스가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은 액세스 랭킹 1등, 2등이 다 대한민국 뉴스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서 뭔 일이 났나 보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계엄이라는 단어에 일본 사람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타이틀에 비상계엄이라고 써 있어도 얼마나 큰일인지 일본 사람들은 이해가 바로는 안 가요. 왜 이런 식으로 느낄까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은 계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본 헌법에 계엄은 없어요. 그러면 일본 아예 계엄을 모르는 거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본도 과거에는 이 계엄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습니다. 언제? 라고 했을 때 일본 아사히 신문인데 일본에서 계엄령이 생긴 거는 1882년에 계엄령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1905년, 그 다음에 1936년, 그 다음에 1923년에 총 3번의 계엄령이 발동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계엄령이 왜 없어졌냐?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일본의 지금 헌법을 GHQ가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계엄을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계엄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계엄은 다른 말로 일본의 덴노의 칙령이에요. 흔히 말하는 내란 사건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몇 번 이제 계엄을 발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일본 사람들이 계엄이라는 단어를 안 듣다 보니까 전후에 안 듣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계엄을 듣고 아시는 분들은 정말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추미고 연령대 사람들은 계엄 뭐지? 계엄 뭔가 일단 큰일인 건 알겠는데 자세하게 모르겠네 라는 게 일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본 내에서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도배가 되고 뉴스가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게 일본에서 어느 정도의 반향을 일으킬까라고 했을 때 일단 제일 큰 게 일본의 정치권입니다. 뭐냐면은 비상계엄령이라는 이 단어, 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 일본이 아까 제가 계엄령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본도 계엄령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본이 2014년 10월 20일 시사통신 내용인데 긴급사태 조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긴급사태 조항. 일본에서 정말 이것도 뭐 전시라든지 사변 각종 큰일이 일어났을 때 절차를 생략을 하고 입법을 간단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총리랑 일본 국회의원들의 흔히 말하는 이제 힘을 더 키워가지고 바로바로 일 처리를 가능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 긴급사태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들고 오자 했냐면은 일본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지금 뭔가 대만 관련으로 좀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 정치권에서 국민 여러분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현재 일본의 이런 법체계로는 바로바로 뭐 의사소통이라든지 행정에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사태 조항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바로바로 일 처리를 좀 빠르고 쉽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악용이 되면은 일본 총리부터 이 국회의원들의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다른 걸 다 배제하고 사법부부터 다 배제하고 자기들이 뭔가 다 할 수 있겠네? 흔히 말하는 독재가 가능하겠네? 라는 식으로 좀 위험을 느낀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찬성이다 반대다 이러면서 계속 말이 나왔었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 옆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들고 나서 반대했다. 뭔가 좀 일이 좀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쾌입니다. 긴급사태 조항 역시 안 되겠다. 대한민국의 이 사태를 보니까 이거는 좀 뭔가 권력이 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는 힘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흔히 말하는 위험성을 일본 내에서 이제 한국의 사태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야당 의원들이 더욱더 안 돼. 이런 식으로 여론이 좀 확실히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럼 정치권에 이거 하나만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전 제일 크다고 느끼는데 흔히 말하는 현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 변화라는 게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게 일본 정치권의 변화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걸 제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NHK 올해 11월 7일 뉴스네요. 일본의 방위성 장관, 흔히 말하면 뭐 일본의 국방부 장관이죠. 이 한일의 방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있잖아요. 한국과 일본의 이 안보적으로 같이 힘을 합치겠다라는 식으로 일본에서 계속 말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국방장관이 올해 2014년 내에 한국에 가서 한국의 국방장관과 긴밀한 연계, 북한에 대응을 한다라든지 뭐 러시아에 대응을 한다라든지 여러모로 안보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국방장관이 한국에 올 예정을 잡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일본의 국방장관이 얘기합니다. 한국 계엄령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방위협력이 물론 소중한데 지금 당장 원래 기존 계획대로 한국에 가는 거는 조금 어떨까? 라는 식으로 한 발짝 물러난 그런 식의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 이것뿐만입니까? 또 있습니다. 일본의 전 총리 스가 총리가 지금 한일 국회의원 연맹의 일본 회장이에요. 12월 달에 한번 가서 한국의 이제 뭡니까 연맹 회장과 좀 회담 좀 합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중지입니다. 지금 한국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네요. 이래가지고 스가 전 총리도 한국에 가는 일정을 캔슬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뿐이냐? 또 아니죠.
일본의 이시바 총리 2015년 1월 달에 방한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예정을 굳힌 거예요. 예, 이것도 이미 11월 달에 뉴스가 나온 거죠. 한국의 계엄령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외교 간부가 좀 외교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뭡니까? 이시바 총리의 1월 방한도 아무래도 조금 미뤄지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도 지금 뉴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즉 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 측에서 예정돼 있던 방한 일정들이 다 연기가 된다라든지 취소가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느끼잖아요. 아니 일본은 뭐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연말부터 뭐 내년 초부터 뭐 그렇게 이렇게 한국에 올 일이 많대. 그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년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뭡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이걸 어찌 보면 대의명분으로 삼아가지고 한일 간에 기존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좀 해소를 시키면서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자라는 식으로 빌드업을 했던 겁니다. 예, 그 일환으로 뭡니까? 국방부 장관도 가고 전 총리도 가고 총리도 가고 이래가지고 좀 교류를 활발히 합시다. 일본 외무성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사무국까지 설치를 했었습니다. 올해 정치권 뭐 행정 이런 거 움직임이 있냐? 아닙니다. 민간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했어요. 사실은. 연합뉴스네요. 국교 정상화 60주년 앞두고 만든 한일 재개. 지금까지는 한일 양국 간의 경제 교류도 좀 약간 눈치 보이는 것도 있었고 당장이 뭡니까? 수출 규제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이제 뛰어넘고 이제 새로운 60년을 맞이해가지고 좀 협력을 좀 더 해봅시다. 스타트업부터 있잖아요. 그런 회의도 이미 했었습니다. 이것뿐만도 아니죠. 한국에서 유명하죠. 예, 아사다마오입니다. 어머. 예, 올해 이제 일본항공이 한일 노선의 취항 60주년이었어요. 예, 그 60주년에 이제 아사다마오 씨도 나와가지고 한일을 잇는 날개 앞으로 더욱더 한일 양국 간의 이런 교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더 활발하게 합시다. 라는 식으로 이미 엄청나게 있잖아요. 각종 분야에서도 2025년은 중요한 해다. 한일 간에 있어서. 예, 그런 식으로의 뉴스가 막 쏟아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내년 수교 60주년 한일 비약하는 해. 라고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제 뭡니까? 이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해야하면 여러분 이시바 총리도 지금 현재 일본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해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시바 총리의 와일드 카드가 한일 간의 관계의 정상화.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일본 이시바 총리의 뭡니까 목적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본 내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한국의 현 정권이 불안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즉 뭐 지금 현 정권과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2025년까지 이어질까라고 했을 때 물음표.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일단은 일본은 뭡니까? 지금 관망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해서 일본도 엄청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당장 2025년은 아까 말한 뭐 한일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 변화의 해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여러분? 트럼프 이즈 백이잖아요. 미국도 지금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 확실한 좀 정립된 카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외교를 하고 싶은데 미국도 바뀌는 게 확정됐고 돌아간 거 보니까 한국도 뭔가 크게 바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어찌 보면 좀 더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좀 큰 이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 내에서도 이 비상계엄 사태를 상당히 좀 뭡니까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플러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 비상계엄 사태가 더 큰 여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도 있잖아요. 일본 내에서 한국의 정치적 변화 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지속적으로 큰 뉴스로 내보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뭐 더 큰 내용이 나오면은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박간의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저희 채널 제발 구독과 좋아요 또 많이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박간의 채널을 많이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